자, 뭐 좋은 문제들이 많지만 일단 제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한번 그래도 풀어보시고요. 4번은 증명하는 문제가 좀 필요해서 제가 증명을 좀 간단하게라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 정수 AB에 대해서 2차 방식이 적어도 하나의 정수 인근을 가지면 두 정수 AB 중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이다 였잖아요. 이것이 적어도 한 맞나? 정수근을 가지면 요까지가 가정이고요. A, B 중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라고 했는데 정수기 때문에 이제 짝수라는 표현보다 2의 배수라고 그냥 그대로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도 2의 배수긴 하니까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3단 논법을 사용하려면 일단 처음 시작 가정이 뭐예요? 정수인 근을 가지면 이었으니까 정수인 근이 존재한다 라고 치고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해 봤더니 A, B 둘 다, 즉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이다. 즉 둘 다 홀수일 수는 없구나 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겠죠. 즉 대우명제를 쓰려면 이런 느낌이죠. 근데 대우명제는 여기서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게 한번 해보자. 대우를 취하면 어떻게 돼? A, B 중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의 부정이니까 A, B 모두 홀수면 A와 B가 홀수이면 이 2차 방정식은 적어도 한 정수근을 가지지 않는다. 즉 정수근이 아닌 근을 가질 수도 있고 정수근이 아닌 유리수만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고 이거 너무 또 다양해져 보이잖아. 그러니까 정수근이 하나만 있진 않다.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가진다. 아니면 정수근은 아니지만 뭐 유리수근을 가질 수도 있고 무리수근을 가질 수도 있고 즉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까지 가는 거는 조금 너무 많이 간 것 같다. 정수인 조건을 활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류법처럼 접근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류법처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B 중 적어도 하나 2의 배수를 부정해야 하니까 A, B 모두가 홀수라면 A, B 모두 홀수라면 2차 부등식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근이 막 있겠죠? 그 근을 정리했을 때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갖지 않는다는 걸, 정수근을 갖지 못한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둘 다 사실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부터 시작할게. 적어도 한 정수근을 가진다고 하였으므로 정수인 근을 n이라고 하자. 그럼 대입하면 n제곱 더하기 an 더하기 b는 제로가 성립하겠죠. 성립하겠죠. 다 됐죠? 자, 적어도 하나는 2의 배수여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a는 지금 b였잖아요. 자, 그럼 나눠보자. 맞잖아. 저 식이 성립해야 되잖아. 자, 그럼 나눠보자. n이 2의 배수일 때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n은 정수니까 정수는 2의 배수 아니면 아니잖아.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잖아. 자, 짝수 아니면 홀수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자, 그러면 n이 짝수면 b는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a인데 a가 홀수든 짝수든 나발이든 간에 짝수에다 뭐 홀수든 짝수든 다 뭐 어떤 수가 되겠죠. 즉 n 플러스 a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a의 값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중요한 건 n이 짝수잖아. 따라서 b도 짝수입니다. 여러분, b가 짝수인 게 확인되면 그냥 끝이죠. b가 짝수였다면. 그러니까 a, b 중 적어도 하나 2의 배수인데 b가 짝수인 게 확인되었으니까 뭐 a가 짝수든 나발이든 어쨌든 맞는 말일 거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여기서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상황에서 n이 홀수라면 자, n이 홀수라면 n 곱하기 n 플러스 a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b여야 하는데요.
n이 홀수였습니다. 따라서 n 플러스 a는 a의 값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n이 홀수인데 a도 홀수인 경우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n 더하기 a가 짝수가 되므로 b가 짝수. 즉 a가 홀수였을 때는 b도 짝수여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증명을 했고요. n이 홀수인 상황이죠. n이 홀수인 상황이니까 a를 짝수라 합시다. 맞잖아. n은 홀수로 정해져 있고 a는 홀수 아니면 짝수잖아. 근데 a가 짝수면 끝이죠.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뭐 되겠죠 당연히. 자, n 더하기 a가 뭐야? 홀수겠지. n 더하기 홀수. 홀수. b는 홀수. n이 홀수인데요. 홀수 더하기 a 짝수하면 이거 홀수입니다. 홀수에 홀수가 없어서 홀수예요. b는 홀수예요. 하지만 a가 짝수인 상황에서 이미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죠. 따라서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뭐야? 정수인 근이 있다라고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a랑 b 중 하나는 짝수인 경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세세하게 다 나누면서 증명했습니다. 기류법이랑 대우증명법이 전부가 아니야. 그냥 하나하나 나눠서 증명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얘는 이제 기류법으로 했네요. 답지는. 기류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정수인근이 있다, 아니다 해서 모순을 밝혀줘야 되니까 저는 그냥 3단 논법이죠. 순서대로 했습니다. 알겠죠? 경우를 나눠가니까 그런 경우들은 n이 짝수다. 그럼 b가 짝수가 되니까 a가 홀수든 짝수든 나발이든 어쨌든 b가 짝수인 게 확정. a가 홀수라고 하니까 이제 b가 짝수여야 하는데 짝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네. a를 짝수라고 하면 b가 홀수이든 짝수이든 사실 딱히 상관없는데 확인해보니 a는 짝수일 때 b는 홀수여야 돼요. 이런 슬픈 일이. 하지만 a, b 중 하나는 짝수일 테니까 정수인근이 존재한다면 어차피 a, b 중 하나는 짝수여야 하는 게 확인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5번 볼게요. 5번.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난이도로 따지면 앞에 거보다 쉬울 수도 있겠죠? 조금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는 다 나와 있네요. 예, 좀 긴 변이 A였고요. 그 다음에 얘를 B, 여기를 다시 A, 여기를 다시 B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수직인 선을 만들어 준 거고요. 에? 선생님 그게 왜 수직이에요? 아니 뭐 얘랑 수직이잖아. 얘를 동그라미, 얘를 세모각이라고 하면 둘이 합쳐서 90도. 너 세모 동그라미니까 90도입니다. 얘는 뭐 했어요? 이게 B인데 B랑 B랑 같아질 수 있도록 이등변을 그렸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은 저 좀 실패했는데 AA라는 이등변이 돼야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해보니 네가 너무 짧구나. 자, 이왕 그리는 거 좀 더 잘 그리면 좋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중점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됐죠? FM이 GM이랑 같네요. 너무 당연한데 이거 45도입니다. 45도, 45도, 45도요. 모두 45도입니다. 에? 무슨 뜻이야? 이거 90도란 뜻이지? 헤이! 90도의 빗변의 중점이네. 이거 뭐야? 외심이야. 누구의? 나라는 삼각형의 외심이야. 외심이면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뭐야 돼? 같아줘야 되겠죠?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니은 EFM이 크냐 FGM이 크냐 이랬습니다. 글쎄요, 누가 더 클라나? 확인을 무슨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저는 굳이 반 나누지 말고 원래 넓이를 생각해 볼게요. S1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체 사각형에서 너를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참고로 요 모양이랑 조금 다릅니다. 요 모양은 아니고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많이 보는 모양이잖아. 자, 근데 우리는 솔직히 피타고라스 정리 그냥 쓰면 되죠.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면 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므로 S1은 절반이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참고로 S1의 절반이 EMF이기 때문에
EFM 내지 EMF는 4분의 1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요. FGM은 여기가 뭐야? 루트 2B죠. 여기가 뭐야? 루트 2A죠. 따라서 S2라는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S2는 2분의 1 루트 2A 루트 2B이기 때문에 2 아니 AB네. 그냥 AB 그냥 AB고요. 삼각형 FGM은 2분의 1 AB입니다. 사실 각자 2분의 1 붙이긴 했는데 그냥 네가 너보다 크다는 걸 제가 확인해 볼게요. 뭐야 이거? S1은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산수를 기하평균에 의하면 루트 A제곱 B제곱이어야 되겠고 이때 A와 B는 지금 길이이므로 양수죠. 따라서 S1이 S2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인 너와 너는 당연히 더 크겠다. 네가 너보다 더 크거나 같겠다인 것까지는 확인되겠죠. 같으려면 A랑 B랑 같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면 F의 H가 6루트 2네 0. 야, FH는 어떻게 구해? 얘가 6루트 2라고 했는데 얘가 B였고 A, B 합친 거죠. 여기가 A. 따라서 여기서 수선해발 하나 더 내리면 얘는 A 더하기 B고요. 얘는 A 마이너스 B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값이 6루트 2의 제곱이어야 하므로 EAB, EAB는 소거되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2배인데요. 2배 하면 70이니까 절반에서 36으로 고정되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너의 값이 9가 되므로 삼각형 FGM은 누구보다 9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가 확정되겠고 FGM 넓이의 최대는 9가 됩니다. 언제 A랑 B랑 같을 때 넓이 9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아 진짜 아프네. 말하다 보면 아픈 건가? 혹시 사랑니 뺀 사람 있나요? 아직은 없죠 여러분. 아직 어려서 유치는 다 빠졌을 거고 맞지? 나중에 사랑니 나시면 치과 잘 가보시고 확인 잘 하신 다음에 너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는 길러보세요. 저는 무서워서 아직 못 뽑았습니다. 치과 가는 거 좋아해? 교정해봤나 다들? 교정한 사람 없나? 교정 안 했나? 했지 않나? 안 했어? 교정하면 치과 자주 가게 되잖아. 난 안 해봤어 교정. 무섭지 않아. 돈도 많이 들고. 사람이 뽑아야 되나 이제? 잘 길렀는데 자꾸 눕는 것 같네요. 아프네. 자 6번은 다음에 볼래요. 자 다음에 한번 풀어오시면 마저 봅시다. 자 오늘은 함수에다가 몇몇, 왜냐하면 내용이 함수와 합성함수, 역함수까지였기 때문에 함수 내용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가 뭔지는 알아야 돼. 누가 너에게 함수가 뭐야? 라고 물으면 한 글자로 어떻게 대답해? 못하지. 함수의 정의가 얼마나 긴데 그걸 한 방에 대답해. 그냥 대응 중에 예쁜 대응이야. 어떻게 하면 예쁜 대응이냐면 자, 정의역이라는 집합이랑 공역이라는 집합이 두 개가 있어요. 정의역과 공역을 잘 대응시킨 것입니다. 아니 새끼야, 잘 대응은 좀 이상하지 않나? 잘이 뭐냐면 어떻게? 정의역의 원소는 모두 함수값을 가져야 돼요. 즉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공역에 있는 원소 중 하나와 짝지어지게 됩니다. 하나씩 짝지어진다. 하나씩.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함수값을 가져야 하며 이때 함수값은 중복될 수 있어요. 인기투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함수이지 인기투표라고 생각하면 되게 좋은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기투표를 해. 예를 들면 여러분 BTS를 인기투표한다고 쳤을 때 누굴 좋아하는지 찍을 수 있잖아요. 자 혼자 너에게도 표가 있고 너에게도 표가 있어. 자 대신에 한 명밖에 못 찍어. 선생님 저는 진도 좋고 B도 좋은데요. 안 된다 알겠지? B만 쓰거나 진만 쓰거나 하셔야 돼요. 전국 쓰고 싶으면 전국 쓰시고 알겠나?
그 다음에 너 혼자씩 투표는 안 돼. 그 다음에 쌤 저는 그냥 BTS 투표 안 할래요 하면 안 된다 알겠지? BTS 투표 안 하면 나락가 알겠지? 자 무조건 투표해준다. 자 그래서 정의역 있는 모든 원소는 함수값을 가질 것. 그 다음에 그때 함수값은 하나씩만 가질 것. 즉 함수값을 하나씩만 가진다는 걸 하나씩 대응되는구나. 그게 아니야. 내가 B 찍으면 너도 B 찍을 수 있고 너도 B 찍을 수 있어. 알겠지? B는 중복 투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B도 좋고 진도 좋고 랩몬도 좋고 다 좋아용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함수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율대응이라고 했는데 이걸 수식으로 좀 증명하면 X 정의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맞나? 함수값을 가질 것. fx가 정의될 것. 모든 x라고 좀 쓸게요. 정의에 있는 원소 x가 있다면 그때 fx라는 함수값이 항상 존재해야 되겠고 이때 x1과 x2라는 원소에 대해서 좀 이상한 정의 같은데 한번 잘 보세요. x1과 x2가 같았다라면 fx1과 fx2가 같아야 합니다. 딴따단따단 따단따단따단 이게 무슨 말이야? 둘이 같은데 왜 값이 같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당연하긴 한데 자 예를 들어 동욱T가 투표를 하는데 부정 투표를 했다고 칩시다. 제가 이제 뭐 B도 찍었고 난 B가 좋아. 저는 진도 좋은데요. 이렇게 둘 다 찍었다 칩시다.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동욱이랑 동욱이는 같은 거잖아. X1과 X2는 같았잖아. 근데 F 동욱이랑 F 동욱을 비교해 볼 때 너무 긴 거 썼다 씨. 동욱만 쓸걸. 자 F 동욱이 같아야지 정상이잖아. 근데 얘는 B고 얘는 진인 거지. 안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함수가 아닌 거지. 함수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같은 거 넣으면 그때 함수 값이 늘 같아야 합니다. 알겠죠? (1과 2로 하는 게 더 좋았을 듯. 자, 하여튼 제가 BTS를 좋아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요새 최애는 누구지? 아이브 좋아요. 레이 귀여운데 레이 왜 안 나오지? 힘들다고 하니까 뭐 좀 쉬다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라핌도 좋아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이돌 노래 못해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관없긴 하지만 못하면 걸리적거리긴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음원으로 들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무대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몇 개 볼 때마다 이게 생각으로 이게 조금 이렇게 들려오면 그 MR이고 이제 실제 녹화 방송 이런 거 듣다 보면 조금 이게 역시 그 라이브에 좀 불안함이 좀 보이면은 이게 호감도가 떨어진다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이제 또 사실 너무 질릴 때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걸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막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르세라핌이나 트와이스 이쪽 계열 애들은 좀 노래를 조금 탄탄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겠죠. 춤추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겠지만 하면서도 잘하는 애들 좋아해도 되잖아요. 자 하여튼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게 성립함이고 참고로 대우 명제는 fx1과 fx2가 다르다면 x1과 x2가 다르다. 이건 뭔가 받아들이기가 좀 애매해. B와 진이 다른데 동욱이와 라영이는 달랐다 이런 얘기긴 한데 B랑 진은 다른데 같은 게 나오면 곤란한 거야. 왜? 이게 만약 같아져 버리면 같은 애가 함수값이 다르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뭔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너의 대우니까 참이다 정도로만 받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두 개, 크게 보면 두 개.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명제까지 둘 다 만족하면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대응 관계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너무 힘든데 굳이 꼭 한 단어로 하자면 투표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투표라고 보시면 그게 바로 함수다. 투표나 함수나 뭐 같은 거지. 자, 서로 같은 함수! 이거 뭐가 중요하냐면 잘 봐. 정의역이 일단 유한하지 않고 무한할 수 있어요. 정의역이 무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역이 상당히 넓거나 아니면 유한해도 개수가 충분히 많으면 사실상 두 함수가 같으려면 함수식이 완전히 동일한 항등식이어야 됩니다. 맞죠? 정의역이 무한집합이거나 아니면 충분히 크다면 fx와 gx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사실상 항등식이어야 돼요.
x에 1 넣어도 2 넣어도 2.5 넣어도 다 같은 값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모양이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야 같은 함수인데, 자 그럼 당연히 이런 거 뭐 안 물어보겠지. 그건 뭐 조선천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x제곱 더하기 4는 x제곱 더하기 4는 같다는 게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정의역이 뭐야? 유한집합일 때. 즉 정의역의 원소가 3개, 4개밖에 없을 때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fx1이랑 즉 fxi가 gxi와 대응 관계가 같다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 n개에 대해서 x1이라는 원소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x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각자 같으면 모양이 다르든 나발이든 어쨌든 뭐가 돼요? 같은 함수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절대값 x와 x 제곱 같은 게 있겠네요. 마이너스 1 넣어도 1이고 너도 마이너스 1,1 지나죠? 0 넣으면 0이고 너도 0 넣으면 0이에요. 1 넣으면 1이고 너도 선생님 근데 y는 절대값 x는 이거가 y는 x제곱은 이거잖아요. 이게 뭐 1,1이라 0,0이고 교점이고 마이너스 1,1이 뭐 교점인 건 알겠는데 이게 같은 함수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함수지 이것도 같아. 근데 정의역을 너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근으로 이루어진 애로 제한하면 정의역이 너였을 때는 마이너스 1 넣어도 값이 같고 0 넣어도 값이 같고 1 넣어도 값이 같으니까 우리 이거 같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 다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판단해? 그지? 0과 1만 있어도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마이너스 1과 1만 있어도 일단은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디테일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정의역이 공집합이면 보통 정의역이 하나도 없는데 뭘 함수를 정해 잘 안 합니다. 여기 정의역이 보통 공집합이면 빼달라고 하는데 문제 잘 봐. 문제 보다 보면 x에서 x로 가는 이라고 할 때가 있다. 마이너스 101이라는 게 들어있으면 오케이라는 거잖아. Got it? 마이너스 101이 들어있으면 얘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면 일단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잖아. 자,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1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돼요? 마이너스 1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와야 되잖아. 근데 1 여기 없어. 그래서 1만 있거나 0만 있거나 0, 1만 있거나는 되고 얘들한테 마이너스 1을 추가하는 건 얘는 안 됩니다. 이건 되는데 마이너스 1 혼자 있거나 마이너스 1과 0만 놔두면 그건 또 안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정의역과 공역을 똑같은 걸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인 1이 여기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방법이 없다. 알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디테일을 좀 넣으면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함수의 그래프 너무 기본 개념들이긴 한데 아마 배우시면서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제가 좀 몇 가지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프는 뭐야? 순서쌍이야. 쉽게 말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점,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여러 순서쌍 점들의 집합이에요. 순서쌍은 우리가 한 글자로 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좌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것들의 집합이야. 따라서 여러분 꼭 그래프라고 해서 도형처럼 쭉 연달아 그려져 있지 않더라도 점만 찍혀 있어도 걔도 도형이고 도형이 뭐가 있어? 점, 직선, 곡선, 면 이런 거 있잖아. 도형에 점도 있어. 점만 있어도 걔는 도형이야. 점만 예를 들어 y는 x 더하기 1이라는 걸 정수인 점만 찍으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이게 유리수, 무리수, 실수로 확장되다 보니까 연장해서 우리가 직선처럼 보는 거지. 기본적으로 점도 그래프야. 그래서 함수의 성질상 뭐가 만족돼야 돼? 함수의 성질상 뭐를 만족해야 돼? x 값이 하나면 y 값도 하나씩 있어야 되죠. x 값이 하나일 때 y 값이 하나씩 있어야 되죠. 따라서 그래프 판단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다? x축에 수직인 직선들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포물선이라든지 원 이런 거는 그래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x가 뭐 예를 들어 1인데 얘는 1,2도 되고 1,-2도 되니까 f1이 2거나 마이너스 2인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원도 뭐라 불러? 원의 함수 그래프가 아니라 원의 그래프라고 부르거나 원은 방정식이라고 하죠. 함수가 좀 아닙니다. 특히 대표적인 직선도 그렇잖아. 직선 1차 함수 아니에요? 1차 함수 and 누구냐면 x축의 수직인 직선 포함해야 직선입니다. 걔들도 직선이야. 야 나도 직선이야. 근데 얘는 함수는 아니잖아요. 1 넣으면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나오니까. 야 나도 직선이야. 하지만 함수는 아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참고하면서 그려놨죠. 함수의 그래프는 원소 정역의 원소 x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정역의 원소 x에 대하여 x는 a라는 직선, x축과 수직인 직선과 한 점에서만 만나는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 자, 여기 함수의 종류를 몇 가지 나눴는데 1대1 함수 수학과에서 배우는 함수의 종류 중 가장 중요한 함수죠. 1대1 함수이냐 아니냐. 여기에서는 할 얘기가 좀 많기 때문에 미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이긴 한데 뭐도 만족하면 정의역의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x1, x2가 다르면 우리 함수값이 다르던데요. 자, 이번엔 인기 투표를 하긴 하는데 아까는 내가 B 찍으면 너는 또 B 좋아할 수도 있었잖아.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B 찍으면 넌 못 찍어요. 알겠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제가 야구공이 2개, 3개 있었는데요. 지금 하나 누구 줬네. 자, 남는 거 있는데 가지실 분 있나? 하나 할래? 야구 좋아하는 사람 없니? 남아 도는 거라서 좀 처분하는 중인데 관심 없으시면 됐고요. 생각난 김에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빨주노초 파란보 7개의 색깔을 준비했습니다. 무지개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에게 물어봐. 무지개 색깔 중에 뭐가 좋니? 하면은 당연히 누군가는 빨간색 좋아할 수도 있고 파란색 좋아할 수도 있고 네가 빨간색 좋아하는 거랑 내가 빨간색 좋아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나도 빨간색 좋아할 수도 있지, 맞지? 됐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원래 함수거든. 근데 1대1 함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경우 어쩌다 보니까네 여러분 7명이 오야 딱 7명이네 7명이 고른 무지개 색깔이 모두 다 다른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만약에 여기 한 명 더 있었는데 오늘 아파서 못 하는데 자, 그 친구가 있었으면 8명에서 골라야 되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역의 개수가 뭐보다? 이거 작다, 같다. 누구? 공역의 원소 개수보다는 적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공역이 많이 있어야 찍긴 할 거 아니야. 야, 우리가 그 누구냐? 그 에스파 멤버 중에서 하나씩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보자 하면 우리 7명, 나까지 포함 8명이야. 8명에서 멤버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씩 고릅니까? 안 돼요. 그거는 알겠지. 그럴 땐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1대1 조건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명제를 만족하는 함수인 겁니다. 서로 다른 값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다르더라. 너의 대우는 함수값이 같을 때는 알고 보니 정의역의 원소가 같았더라. 자, 일반 함수일 때는 야 내가 B 좋아해 너도 B 좋아한다 치면은 B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은 동욱이랑 라영이로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상관없었는데 1대1이 되려면 B랑 B가 같았다면 거꾸로 했을 때 B랑 B랑 같았다면 동욱은 동욱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처럼 대우 명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세요. 왜냐? 이 표현이 어디에 나와? 문제 나와. 문제에서 다음 함수 fx가 1대1 함수일 때 하면 좋잖아. 근데 다음 함수가 이것을 만족할 때 이런 얘기 하면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너의 대우인 fx1과 fx2가 같을 때 x1과 x2가 같던데요를 만족하는 이런 얘기가 써져 있으면 그거 보고 이거 1대1 함수로구나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이 왜 이래?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1대1 함수의 정의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를 한 스푼 추가하면 1대1 대응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1대1 함수일 것.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10명, 7명 있잖아요. 내가 이제 숫자 1부터 20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골라봐. 아까 앞에 놈이 고른 건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불러서 여러분이 막 하나씩 골라. 여러분 오늘 숙제 양이야. 자, 하여튼 그렇게 막 고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1부터 20까지 숫자 20개 중에서 하나씩 고른 거니까 충분히 고를만 하죠. 고르면 되잖아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니들이 고른 게 실수 범위 또는 지금 주어진 공역 전체랑 같아야 돼요. 자, 7명 있으니까 무지개 색깔 중 고르면 딱 맞겠네요. 여러분 무지개 색깔 중 좋아하는 걸 골랐는데 우연찮게도 모두가 다 다른 색깔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 색깔을 하나씩 고르셨으니 뭐 뇌가 빨간색, 뇌가 파란색, 뇌가 보라색 이렇게 정해지면 여러분이 고른 함수값, 즉 무지개 색깔 모아놓은 게 치역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원래 원래 공역이었던 빨주노초 파남보랑 같아졌죠? 그러면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뭐야? 1대1 함수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경우,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까지 얘기하는 거야. 참고로 치역이 같기 때문에 치역수는 곧 정역의 원소수와 같습니다. 치역을 굳이 기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f라는 함수에 집합 x를 통째로 집어쳐넣으면 치역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잘 안 써요. 그냥 쓰게 되면 표현을 다 해서 써줍니다. 이거랑 공역의 원소까지 모두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역과 공역의 수가 일단 같아야 돼. 7명이 있었으면 7개의 뭔가 선택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1대1 대응 관계가 만들어지겠고 특별히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졸라 중요한 겁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건. 아, 근데 이것도 물어봐야긴 해야겠다. 자, 수투 배웠어? 수투까지 내지근히 한번 봤나? 연속 개념 정도는 들어봤어? 괜찮나? 오케이. 자, 수학2에서 더욱더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수학 하에서도 나온 얘기지. fx가 1대1 대응이면. 자, 이거랑 동치, 같은 표현, 즉 필요충분 조건 뭐뭐 있어? 졸라 많습니다.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뒤에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역함수라는 건 1대1 함수 1대만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돼야지 1대1 대응이 되어야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너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fx가 연속이면 fx가 연속 1대, 연속이면 연속 1대. 연속 아니면 증가함수 끊어졌다 이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함수,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함수는 연속적인 함수죠. 보통은 연속 함수라면 fx는 단조 증가한다. 내지는 단조 감소한다. 단조가 뭐예요, 선생님? 단조롭다고. 계속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계속 증가하는 함수야지 1대1 함수죠. 증가하다 꺾이면 이거 2차 함수야. 그러니까 네가 1대1이 아닌가 아이가. 1대1 함수 그래프로 확인하면 뭐야? y축에 수직인 거 그었을 때 x축에 평행직선 그을 때 함수값 2개면 y값이 지금 같은 게 2개 생긴 거잖아. 별표도 네모를 찍었고 세모도 네모를 찍었네. 이거 1대1 아니잖아. 그지? 따라서 1대1 함수이려면 증가하다 감소를 꺾이면 교점이 2개씩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증가할 거면 뒤질 때까지 계속 증가하시고 감소할 거면 죽을 때까지 감소하셔야 된다. 알겠지? 표현이 너무 센데? 자, 하여튼 단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반적으로 증가함수다 내지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도? 이건 도함수 내용이 좀 들어와서 그렇긴 한데 들어만 둡시다. 도함수가 항상 0 이상이거나 모든 실수에 대하여 내지는 단조 감소니까 0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특히 이건 조금 이제 여기서까지 가면 너무 특별해지는데 f'x가 2차라면 또 무슨 내용이 들어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저번에도 강조했다. 우리 수학 1학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절대 부등식, 즉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려면 조건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학 1, 수학 2 가리지 않고 계속 등장합니다. 수능 치는 그 순간까지도 등장한다. 미적분에서도 나온다. 꼭 알아둬야겠다. 알겠지? 자, 그래서 1대1 대응 내용 나온 김에 저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가 뭔지 모르면 안타깝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룰 만한 건 뭐야? 그래서 합성함수, 역함수가 뭔지를 해봐야겠죠? 합성함수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의하는 거 당연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 두 함수를 합쳐서 하나의 함수로 만든다는데 좋은 개념은 아니지. 좋은 개념이 아닌 게 아니라 쉬운 개념은 아니지, 설명하기가. 근데 막상 여러분 이제 수학과 한두 번 해봤잖아. 해보면서 합성함수가 뒤지게 어렵진 않잖아. 식 정리하고 이런 게 귀찮을 수는 있어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합성함수. 자, 근데 알아둬야 될 건 f의 g를 합성하는 건 g of f가 되는 거죠. 또는 g 합성 f라고 읽어도 됩니다. 근데 얘를 하나의 함수로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함수가 돼야 돼.
자, 됐지?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으면 x에서 g로 가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얘를 뭐라고? f에다 g를 합성한 g of f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함수예요. 뭔데 이게? 자, 1이 x가 2x 더하기 1이 되는 함수가 있고 얘를 네모 제곱으로 만드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2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정의를 했어. 자, 다시 요때는 fx가 2x 더하기 1이고요. 여기서 만약 g라는 함수를 정의하면 x는 x제곱입니다. 근데 이 x 너 쳐넣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제곱이 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 함수에 의하면 1은 3으로 가고 3은 9로 가죠. 4는 9로 가고 9는 81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방에 정의되려면 2배에서 1 더한 다음에 제곱해라. 2배에서 1 더한 다음에 제곱했으면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익숙한 게 뭐야? gfx죠. 그냥 fx라는 함수를 g에다 집어쳐넣어서 식 정리하면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쓰는 게 훨씬 편하잖아. 뭐 할 때마다 새로운 함수 만들어서 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다가 접근하면 애지간히 해결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알아두면 되겠죠. 교환이 안 됩니다. 여기 가능하다가 가역이고요. 여기 안 된다가 비가역이거든요. 교환 법칙 이때까지 연산할 때는 애지간하면 다 됐잖아요. 근데 얘는 안 됩니다. 교환이 안 됩니다. 교환 법칙은 안 돼요. 합성의 순서가 바뀌면 다릅니다. 양말 신고 신발 신는 거랑 신발 신고 양말 신는 건 달라요, 여러분. 양말 신고 신발 신으면 뭐 보통이야. 당연히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 근데 신발 신고 양말 신고 학원에 등장하면 여러분 친구를 좀 비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알겠지? 뭘까? 하면서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지금 슬리퍼 신고 계시네. 거기다 양말 신고 등교를 했다 이 말이야. 대화를 나누기가 좀, 이제 조금 중요하잖아, 이제. 약간, 이렇게 선입견일 수 있죠. 우리 거리낌 없이 그런 친구에게도 다가가야겠지만, 왠지 이건 뭘까? 이런 생각 들잖아. 이상하잖아. 이거 어떻게 안 이상해? 이상한 건 이상한 거지, 진짜. 결합은 됩니다. 하나 알아두시면요. 결합 된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수학은 싹 다 결합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왜 바꾸고 그걸 뒤에서부터 천천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누가 앞에서부터 합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자, 근데 교환이 안 되는 게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은 시험에 가끔 등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합성함수가 있고요. 또 안 되는 거 뭐 있니? 대칭이동, 평행이동 또 하나의 함수라고 배웠나요, 혹시? 걔들도 하나의 명령어고 함수입니다. 야, 너 x좌표 바꿔와 라는 뜻의 함수고요. 대칭, y축 대칭하라면 그런 느낌이야. y는 x 대칭하면 야, 너 y랑 x 자리 바꿔와 이런 얘기의 하나의 함수인데 이 함수는 비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안 돼요. 대칭한 다음에 평행이동하는 거랑 평행이동한 다음에 대칭이동하는 거랑 y는 x 대칭 먼저 하고 x축 대칭하는 거랑 그 반대로 하는 거 또 다르단 말이야. 뭐 하여튼 달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가 되겠네요. 됐지?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밑에 뭐 여러 가지 성질 나와있고 항등함수랑 합성하면 뭐 그대로 지름인데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뭐야? 합성이란 걸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기서 근데 난이도 높은 유형이 하나 나오죠. 합성함수 그래프 찾는 겁니다. 걔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경험을 쌓아서 많이 그려보시던가 도저히 안 되면 식을 분해해서 낱낱이 파고들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좋은 풀이는 아닌 게 아니라 뭐 어쩔 수가 없지. 어려울 수밖에 없지. 가장 난이도 높은 유형 중 하나가 되겠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문제 풀면서 해보고요. 역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1대1 대응이면 된다는 거야. fx라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있어요. 거꾸로 만든 함수가. 사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존재한다라고 써고 넘어갈 건데 역함수 만드는 법은 원래 함수를 반대로 대칭시키면 돼. 대응시키면 돼. 그게 역함수야 그냥. 정역도 공역이랑 자리를 바꾸시고요. 대응되는 관계를 반대로 바꿔. 2배 했으면 반대로 2로 나누고 제곱했으면 반대로 루트를 쳐발라. 알겠지? 그게 역함수야. 근데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함수가 있는 건 있는 거야. 역함수가 있는 건 있는 거야. 역함수 구해야 된다면 구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야? 역함수 문제는 뭐가 중요해? fx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1대1 대응이면 어차피 무조건 있어요. 알겠죠?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먼저 본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뭐야 돼?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 함수값 a를 넣으니까 b였다. 그러면 뭐야? 역함수는 b 넣으면 a라는 거지. 자, 아시겠지만 역함수 문제 풀 때 역함수 구해서 풀면 하수다. 애초에 하수가 아니라 개고수일 수도 있죠. 왜? 못 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나올 2차식 정도까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죠. 나중에 무리함수 나올 테니까 그때 또 보게 돼 있죠. 애초에 무리함수 정도야 구할 수는 있잖아. 유리함수도 역함수가 존재하죠. 1차 함수도 존재하고 3차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 수트 배웠다고 하니까 3차 이렇게 생기면 없다. 아, 왜 없는데요? 증가대 감소했잖아요. 1대1이 아니잖아요.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어야 역함수 이렇게 뒤집어 그리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는 구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역함수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구해지는 것도 못 구할 수 있는 것, 못 구할 만한 것도, 뭐 말이 좀 이상한데? 못 구할 것도 너무 많고, 뭐 하여튼 구해서 불편한 것도 너무 많고, 구해서 그 다음에 걔 데리고 뭐 하기도 애매해. 모양도 이상하게 생겼고. 뭐 심플하게 1차라든지 유리함수 정도, 무리함수 정도는 구할 수도 있고요. 수원수도 하셨다니까 수원에서 나오는 지수와 로그는 역함수 구할 만합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역함수 구해서 푸는 게 정석일 정도로 거꾸로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 푸는 경우는 없고요. 전부 다 원래 함수로 돌아가서 체크를 해서 그 값을 구해오거나 한다. 특히 이걸 연속적으로 봐야 하는 그래프 문제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뭐다? 서로 역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 또 하나 뭐야? 아! 잘못 썼다! y는 fx y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이지롱. 이게 또 하나의 내용이 되겠죠. y는 x의 대칭이어야 된다. 자, 이 얘기 하려고 오늘 하루 종일 빌드업 했네. 자, 졸라 힘들다. 자, 여러분. 이거의 크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라는 그래프의 교점처럼 볼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이라기보다는 실근이고요. 실근이 되면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프의 개수가 x의 개수이고 그때 실근의 개수일 테니까 또는 실근의 x 좌표들일 테니까 실근이면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일 테니까 그걸 보고 풀고 되겠지. 어디에 있어?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죠. 그럼 싹 다 거기 있어? 싹 다 거기 있어? 싹 다 거기 없으면 어쩔래? 자, 없으면 왜 그렇게 협박하시는 거예요? 자, 그건 아니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있죠. 이거 y는 x에 대칭시키면 뭐야? 지잖아. 교점이 졸라 많네요. 무수히 많은 교점이 있네요. 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으니까요. 아, 그렇네. 근데 뭐야? 무수히 많은데 심지어 y는 x 위에 하나도 없잖아. 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이거 y는 x에 대칭하면 뭐 돼요? 수직이니까 넣어줘. 여기 있는 점은 저기가 있고 저기 있는 점은 여기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점이라고 할 만한 건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y는 x와 만나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모든 교점이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에이 선생님 쟤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그런가? 좀 특이한가? 그 y는 x 기준으로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를 그려볼게. 아, x가 1보다 클 때만 그려야지. 당연히. 뭐야 이거? 2,1도 지나자. 1,2도 지나가. 1,2에서 2,1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의 2차 함수가 되게 됩니다. 너 무리식 구할 줄 알지? 그 무리함수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무리함수 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루트 쳐바른 다음에 더하기 1이야. 해본데 이게 2,1이 꼭지점이죠. 1,2를 지나고 2,1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꼭지점이야. 1 넣으면 뭐 돼? 1 넣으면
2대요. 아, 그래서 1,2도 지나야 되는구나. 얘가 이게 똑같이 생겼겠어? 아니야. 여기가 좀 더 뚱뚱하게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의 무리함수가 그려집니다. 카메라 확대해봐. 자, 알겠지? 확대가 되나? 자, 하여튼 교점 어디 있어? Y는 X와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쟤들처럼 무수히 많이 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반드시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자, 셋 다 무슨 공통점이 있게? 감소함수라는 공통점. 아닌데요, 생선님. 이 새끼는 증가함수인데요. 그렇긴 하네. 걔는 좀 그렇긴 하다. 그지? 자, 그래서 하나 알아두자.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수학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딱 잘라서는 못하니까 내가 이런 표현을 쓸게. 대체로는 그렇다. 알겠지? 대체로 Y는 X 위에 있게 돼요.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Y는 X의 최소 하나 이상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이제 이렇게 아주 특이한 모양도 있지만 그건 쟤들이 되게 특이했던 거고, 그치? 자, 그래서 대체로 Y는 X 위에 존재하고 또 모든 게 Y는 X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가함수일 때요. 증가할 수 있을 때는 대부분. 물론 선생님 방금 보세요. 이거는 증가함수인데 아니잖아. 그 아닌 것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이 보게 되는 3차라든지 이런 거는 Y는 X와의 교점이 곧 뭐야? 역함수와의 교점이나 다름없다는 거지. 우리 자주 봤던 것처럼. 근데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기면 얘가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감소함수이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요것만 하나 알아두자. 자, 원래함수, 역함수의 근이 A, B, C였다고 해봅시다. A, B, C였다고 해봅시다. 근데 fx가 감소함수라면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A, C, B, B, C, A를 지난다. 누가요? fx가 지난다. 왜냐고요? 이거 그려놨는데. 자, 다시 좀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 그 감소함수가 있었어. 그래서 Y는 X에 대칭을 시켰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 요점의 좌표를 얘기하는데, 참고로 ABC는 순서대로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한다면 얘가 B, B가 돼야 되겠고요. 여기가 A, 블라블라, 여기가 C, 블라블라. C를 왜 쓰냐? 근데 여기서 A와 C의 좌표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너의 좌표를 예를 들어 P라고 합시다. 그 FA도 P죠. 근데 누구도 F 인버스 A도 P예요. 왜? 이게 역함수와 원래함수의 교점이니까. 자, 그럼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을 해서 F 인버스 P는 A예요. 그럼 FP도 A예요. 따라서 fx가 A, P를 지난다면 뭐도 지나야 돼? P, A를 지나야 되는데 걔가 B는 아닐 테니까 네가 P죠. 네가 C여야 되겠고, 반대로 C, A를 뭐야? Y는 X 대칭한 C, A도 이 함수 위에 교점이어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아이디어는 물론 지금 처음 배울 때 역함수 배울 때 막 심도 있게 다룰 내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하만 하고 말 거 아니니까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파란색으로 쓴 내용 좌표 3개까지 찍을 줄은 몰라도, 사실 여기서도 그렇잖아. 1,2였고요. 교점은 구해봐야 알겠지. 뭐가 있을 거고. 그냥 같겠죠. 2,1 여기 있다는 거 아니까 뭐 경험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구나 정도로 이해를 좀 해두시고,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라고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닌 경우들도 많고, 특히 이 문제는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가 뭐였어? 너였습니다. 진짜 이 새끼 그대로 나왔어요. 다음 함수와 역함수를 구하여, 아니면 역함수와 이 함수 fx라 하자. fx 역함수와 원래 함수 fx 역함수를 gx라 할 때 fx는 gx의 교점의 개수는 나왔었습니다. 그대로. 알겠죠? 야, 이 새끼들이 딱 그려놓고 Y에서 교점 하나, 한 개 찍은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쌤 노리고 낸 거 맞죠? 여러분 한번 조져보라고 낸 거죠.
예, 밑에 이것까지 잘 알아두시고요. 절대값 포함해서 그래프 아이디어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값은 지금 와서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실제로 열심히 그려서 경험적으로 좀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실제 뒤에 문제들 나올 때마다 제가 좀 그려볼 거고요. 시간이 조금 아쉽게 남았는데 방금 강조했던 유형 몇 개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스텝 2, 스텝 2, 스텝 2로 넘어갔어. 아! 배고프다. 자. 풀까요? 풀지 말까요? 풀까요? 풀지 말까요? 5번은 어떻게 풀죠? 영이 아니기만 한다면 그 x분의 1 때문에 0은 아니다라고 적어놨어요. 2배 fx분의 1이가 3x래. 왔다 봐. 이거 우리가 무슨 수로 푸노? 그렇지. 못 풀지. 얘만 딱 보고 fx를 찍어낸다면 당신은 천재. 맞지? 쉽지 않다. 이것만 딱 보고 어떻게 fx를 딱 찍어냅니까? 이거 무슨 함수야 이게? 이거 신기하게도 생겼다 그죠? 여러분 목표가 뭐야? fx를 구하는 거지. 여러분의 목표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적용해야겠지. fx분의 1을 조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 새끼를 무슨 수로 조질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야, 근데 모양이 딱 x분의 1을 x에 대입하면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있는 함수에다가 x자리에 전부 다 x분의 1을 대입하면 어떨까? 그럼 네가 x가 되겠죠? 너는 x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마치 연립 방식 풀듯이 밑에 거 2배에서 위에다가 더해주거나 빼주면은 너가 속어될 가능성이 생기겠죠. 너를 속어하는 겁니다. 아니면 너는 뭐 마이너스 2fx 더하기 x분의 3을 여기다 때려 박던지. 됐죠?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fx 더하기 2배 뭐야? 때려박아 x분의 3 마이너스 2fx 이게 대입법인가? 뭐 대입법이죠. 는 3x 마이너스 3fx는 3x 마이너스 x분의 6. 그래서 일반적으로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2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최종적으로 이게 항상 성립하는지 확인하려면 졌다 대입해보면 정리가 되시면 확인이 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저는 더 안 할 거고요. 도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자, 하여튼 나중에 정리해 보시고 맞아 밑에 있는 fx는 f-x랑 같아지는 실수 x 네가 찾아봐. 대입해서 찾으면 되니까 그 뜻 못하면 어떡해? 그건 해야지. 자, 헤이 9번이 무슨 뜻이야? 9번을 딱 보면은 딱 보자마자 뭐부터 딱 생각할 수 있어야 돼. 9번 딱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뭐를? 가조건 보면서 이거 1대1 함수구나 까지 바로 딱 들어와야 되고 f1은 1로 고정되어 있구나. 이제 2, 3, 4를 그러니까 사실 막말로 이제 1은 갖다 다 버리면 돼요. 알겠죠? 1,1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 자, 집합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9-fa가 반드시 원소가 돼야 돼. 누구의 치역을 모아놓은 맨날 함수값을 모아놓은 치역의 원소가 돼야 돼. 따라서 자 여기서 a가 1이면 f1이 1로 고정되어 있었죠. 따라서 9-1인 8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8이 있다면 1도 있어야 돼. 따라서 이거 무슨 뜻이야? 1 있으면 8 있고 만약에 네가 함수값 중에 2를 선택했으면 7 있고 3 있으면 6 있고 4 있으면 5 있고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세트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 주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 8이라는 함수값이 반드시 가진 놈이 있어야 되니까 2, 3, 4 중에 누가 8로 할지 정하고 남은 놈 둘은 고민하면 돼. 뭘 하면 될지 3, 6 할지 4, 5 할지 2, 7 고를지 이런 거 고민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경우의 수 문제 풀듯이 접근하면 금방 풀 수 있겠네요. 사실 교육과정상 경우의 수가 여기서 아직까지 뒤에 있지만 뭐 애매하게 걸린다 맞지? 함수, 함수, 역함수에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몇 개냐 하면 경우의 수 문제 풀듯이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알겠지? 10번은 이것만 설명할게요. hx는 4분의 x 더하기 3gx예요. 이게 뭐게? 그냥 뭐 딱 잘라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뭐 fx랑 이렇게 있었다 치고요. 예를 들어
gx는 뭐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자, 그럼 여기가 x라는 어떤 축이 있었어. 그 요점이 뭐야? x, gx죠. 요점은 뭐야? x, fx죠. 함수값이죠. fx랑 gx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잘렸네. 자, 이런 함수값이니까 이 함수값을 뭐 한 거야? 4분의 1, 뭐 3 해놨잖아. 뭐야 이거? 네분이잖아. 봤어요? 네분? 네분? 네분. 너부터 시작하면 몇 대 몇으로 잘라? 1대 3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 3대 1이잖아. 나 이런 거 좀 헷갈리더라. 너희들은 안 헷갈리니? 나만 멍청해? 아씨, 이거 지워야 되네. 쌤은 좀 멍청한 듯함. 여기가 3대 1인 지점이죠. 따라서 1대 3 딴지는 fx에서 gx까지로 보면 3대 1입니다. 그래서 뭐야? 3배를 gx에 1을 fx에 곱해준 다음에 둘이 합친 4로 나눠준 것이 h가 되겠다. 모든 점에서요. 3대 1. 모든 점에서 3대 1. 모든 점에서 3대 1 해서 이렇게 맞춰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교점이면 교점 지나야죠. 맞죠? 이렇게 생긴 게 hx다 이거야. 됐지?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귀찮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해도 되잖아, 맞지? 가르쳐는 줬다잉. 선생님, 저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나요? 뭐, 그건 아닌데. 가르쳐는 줬다고요. 자. 풀어는 보셔야지. 그지? 아우, 다리야.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맞네. 뭐 문제가 13번에 디귿 보기만 좀 볼게요. 마이너스 1,0이라는 3개의 원소를 기준으로 여기서 맞나? A에서 A로의 집합을 생각해 볼 때 이 fx가 2번 합성했는데 f와 f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 x가 될 수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6개나 있나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나요? 어떻게 구하지 이걸? 자, 여러분 2번 합성인데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물론 이제 함수가 이제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는 실수 전체에서 생각하면 좀 더 조건이 빡빡해지겠지만 지금처럼 유한계 몇몇 단일계를 보면은 자, A 넣었을 때 A 나오는 형태면 합성 한번 더 해도 A 나올 테니까 애초부터 항등함수에 꼴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둘이 짝지어서 A가 B로 갈 때 B는 A로 가야 됩니다. 꼭 A, B 붙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두 수가 서로 크로스 하고 있으면 돼요. 왜? 똑같은 걸 한 번 더 했을 때 A는 B로 갈 거고 B는 A로 가서 A는 최종적으로 A로 B는 최종적으로 B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됐죠? 만약 3번 합성했는데 그대로 X가 되려면 셋이서 서로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값을 가지면 돼. 물론 걔는 경우가 조금 더 다양하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크게 요런 형태냐 요런 형태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숫자 3개 마이너스 0, 1이니까 뭐 할 거야? 셋 다 그대로 가던가 하나는 그대로 가고 둘은 섞던가가 있겠네요. 이러면은 크게 보면 경우가 나오겠죠. 이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고요. 이런 경우는 뭐 있겠니? 여러분 3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골라서 금마는 혼자 갓! 넌 혼자서 헷! 하고 나머지 둘이서는 친구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4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6개라고 추정하는 디귿은 좀 많다야. 좀 많다고 임마.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풀어줘야겠지? 써졌다. 이걸 풀까 저걸 풀까 둘 다 해줘야겠지? 그게 맞긴 한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해볼게요. 아니다 2개 하자. 싫어 21번만 볼게요. 21번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학교쌤이면 낼 것도 같은 느낌인데 까놓고 여기에서 내면은 정답률이 굉장히 저조하겠죠. 자, 실제 요 유형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자, x가 a 이상이다를 범위로 갖는 어떤 집합 a를 정의역과 공역으로 하는, 이게 곧 공역이기도 해야 됩니다. a에서 a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공역 실수 전체 아니다. 됐지? 자, 이게 곧 정의역이자 공역인 함수에 대하여 다음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선생님, 연속이라 역함수라 돼 있는데, 역함수는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역함수 존재나 1대1 대응이랑 같은 말이야. 따라서 문제에선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게 자주 나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몇 개 더 해볼게요. 1대1 대응이 제일 쉽거든요. 푸는 방법 외우면 돼. 나중에는. 자, 일단 첫 번째, 함수 fx가 되도록 하는 이거 너무 어려워. 현재 교육과정상에 이렇게 어렵게 다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어려운 거니까. 자, 함수 fx 그냥 뭐 아무거나 쳐잡으면 함수 아닙니까? 진짜 아무거나 쳐잡으면 함수야. 해볼까? 해본다 안 돼 보줄래. 시작. 자 보세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5잖아.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1, 마이너스 5를 기준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 봐봐. a에 1 넣으면 돼, 안 돼? 되잖아요. a에 1 넣으면 심지어 1대1 대응도 되겠다. 야, 봐라. 1 이상의 그래프를 다 그려야 돼요, 선생님. 진짜? 생각해봐. x가 1 이상이 정역이야. 1 이상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5 이상에서 다 나오겠지. 근데 공역도 1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역이 되면 y는 y 이상이다, y는 a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던지 해도 돼. 어쨌든 a 이상의 원소에 대해서만 공역인데, a가 1이면 1 이상일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5부터 쫘라라란 해서 음수 다 나오는데 그 모두 다 1 이상 맞아?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 자, 이제부터 만들어야지. 잘 봐. 잘 들어. x가 a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뭘 나눠야 되냐면 a 값이 1보다 크냐 작냐로 좀 나눠야 돼. 맞지? 맞잖아. 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 자, a가 1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그러면 x가 a 이상이었을 때, 자, 함수값 fx는 최소값 뭐에 의하여 fa 이상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 a가 1이 더든지, 그 f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a가 1보다 큰 어떤 값이었어요. 그 a, fa를 기준으로 fx라는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fa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야? 치역이야. 이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되지. 이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 즉 공역은 뭔데? y라고 생각하면 y는 a 이상이잖아. 이거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프를 따져봐. fx는 fa 이상이다, fa 이상이다, fa 이상이다 라는 거가 a 이상이다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fa가 a 이상이어야 돼요. 맞죠? fa가 뭔데?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예요. 이게 a 이상이어야 돼. 야, 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죠? 그래서 a가 4거나 마이너스 1이어서 a가 4 이상이거나 마이너스 1 미만인데, a가 1 이상일 때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a가 4 이상이어야 된다. 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요. 네, 따라서 함수가 될 거라면 첫 번째 a가 4 이상이던가. 자, 또는 선생님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럼 x가 a보다 크다는 범위 안에서 이 친구 a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미 최소값은 마이너스 5로 확정이에요. 무슨 소리? 치역이 마이너스 5로 확정이에요. 이 친구들 치역이 마이너스 5면 마이너스 5 이상이다잖아. 공역이 뭐였다고? a 이상이었어요. 그럼 a 이상에 네가 뭐야? 포함되어야 되죠. a는 마이너스 5 이하일 것입니다. a가 1보다 작다면 a는 마이너스 5 이하일까? 이 둘을 만족해야 뭐가 돼요?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안 되면 뭐 중간에 함수값이 없는 애들이 막 생겨나거나 아까 A가 1일 때 그랬잖아. A가 1이면 1, 마이너스 5, 뭐 2,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걔들은 함수값이 대응될 수가 없다. 공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자, 두 번째 1대1 함수 이려면 헤이! 1대1 함수 이러면 생각해봐. 헤이! 1대1 함수 이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함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범위와 이 범위에서 생각을 할 건데 A가 4 이상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5 이하일 때도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5 이하일 때는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5 이상이니까 여기서 이까지는 공력의 범위 안에 들어왔어. 치역이 공력의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마이너스 5, 블라블라 시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따라서 이거 뭐야? 1대1 함수는 아니죠. 1대1 함수가 되려고 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기준이 뭐야? 제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 x가 1 이상일 때는 만족해야 되겠지. 따라서 a가 1 이상이어야 증가함수라는 걸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and fx가 함수일 조건. fx가 함수일 조건이 너죠. 너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5 이하는 갖다 버리고요. 4 이상이어야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치역과 공력이 같은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는 나발이건 그건 됐고 치역과 공력이만 같으면 돼. 헤이 친구들 치역이 이거였는데 공력이 이거야. 같을 때 뭐야? 같을 때. FA가 A랑 같을 때 너랑 넌데요. 너는 지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A가 4거나 헤이 이것도 있잖아. 치역과 공력이 같을 때 니들 둘이 같으면 되잖아. 따라서 A가 4거나 A가 마이너스 5거나 힘들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대1 대응이에요. 뭐야? 1대1 대응이려면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A가 4, 1대로 결정되는 거고 여러분 문제를 이거 하나 풀자고 뭐 함수의 범위 찾는 거는 사실 제가 아직까지 살면서 시중 문제 중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언제 한번 봤냐면 오래되긴 했다. 이제 한 5년 전, 6년 전인데 그때 올림푸스라는 그 EBS에서 만든 문제집이 있었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고난도 문제 5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가 뭐였냐면 1번 다음이 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시오. 2번이 불화요. 1번 함수가 될 조건은 없었습니다. 자, 1번이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시오 였고요. 2번이 치역과 공력이 같은 경우에 값을 구하시오 였고요. 마지막에 1대1 대응이 되도록 A의 값을 정하시오 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함수가 일단 되는 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봤고요. 기억이 좀 사실 애매한데 함수가 될 조건이 있었던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3번까지. 뭐 그 학교 부교재라고 해서 풀다가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래 함수부터 만들어보자 해서 설명을 막 했는데 애가 너무 어려워했어요. 되게 똑똑한 애였는데도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과외를 할 때 했던 건데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더라고. 그렇지 어려울 수 있지. 그래서 설명을 했지 내가. 걔가 전교권이었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가니까 또 모르겠대. 다시 봐도 혼자는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때 느꼈지. 또 해도 또 모를 텐데 하면서 계속 또 했지 내가. 요즘 저 자판기 같은 겁니다. 재생해줘 하면 해설해줘 하면 해설해줍니다. 물론 이제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가보자. 그림도 그려주고 하나하나 범위도 나눠주고 했고 이제 좀 알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또 모르겠대. 모를 수 있어.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 거는 모를만 합니다.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 함수가 될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와? 하는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건데 현재 교육과정상 치역과 공력이 같을 때를 되게 약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많고 현재 교육과정상 함수냐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은 대응이냐 함수냐 해도 A가 4 이상이다라든지 A가 마이너스 5 이하라든지 이런 범위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찾아내는 걸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강조하는 건데 자 학교 시험이라든지 대부분의 문제 지금 너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하나 풀겠다고 이것도 찾고 저거 찾고 이거 확인해서 찾고 답 찾으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외워. 알겠지? 자, 외워. 자, 잘 들어. 원래 함수 있었지?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아. 큰 거 쓰세요. 자, 그럼 답입니다. 알겠죠? 여기 두 개 있네. 4랑 마이너스. 그래서 큰 거 쓰시면 답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 딱 하나 바리에이션이 있으면 자, 최고차이 음수였어. fx가 최고차이 음수였어.
이때는 정의역 A가 뭘로 나올 거냐면 x바 x가 A 이하로 나올 겁니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로 나올 거야. 그러면 똑같아.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 그 중에선 작은 거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A 값은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값을 좀 빠르게 찾아보자는 건데 y는 x와의 교점을 찾고 왜 y는 x냐면 그냥 심플합니다. 인마가 x는 a 이상인데 저거 x가 a 이상인데 그러면 공력이 봐요. y는 a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그래프로 따지면 y는 x랑 어떤 라인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만약 a가 있었으면 fx는 함수값은 x는 a 이상, y 값이라는 공력도 a 이상이니까 여기에만 함수가 그려져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자체는 이래요. 됐어? 아이디어 자체가 젖다구기 때문에 그래서 y는 x와의 교점 중에서 그중에서 뭐야? 함수가 최고차이 양수라서 얘는 범위가 뭐야? 오른쪽이니까 계속 뻗어나가잖아. 증가함수가 돼야 되니까 둘 중에 더 큰 거 쓰는 거고요. 감소함 쓸 땐 얘가 아마 작다로 나올 겁니다. 얘가 크다로 나오면 문제가 잘못된 거고요. 작다로 나올 건데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거 쓰시면 됩니다. 됐죠? 21번 답은 뭐라고? 이 함수가 y는 x랑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나오겠죠. 4 또는 마이너스인데 그중에 뭐야? 큰 거 쓰라고. 됐지? 답만 구하는 과정을 조금 빠르게 설명해 봤습니다. 됐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 자, 속죄가 적지 않게 됩니다. 함수가 좀 양이 많은데 제 시간에 좀 끝내려면 자, 앞에 명제 스텝 3와 함수 스텝 2까지 최대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9개 너무 많은데 파이팅. 주말이잖아. 선생님 제가 주말에 노는 줄 아세요? 뭐 안 노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오늘 3일차인가? 3일차니까 3달은 다 해와야 4일차 때 3달은 풀이를 하고 마지막 날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너무 많나? 아니야? 너무 많아. 열심히 해. 그럼 반대로 스텝 1을 빼드릴까? 아무 의미가 없나? 그럼 스텝 1이라도 알아서 하세요. 그럼 스텝 1을. 스텝 1은 어차피 나 보통 풀이 시간에 잘 안 주잖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오세요. 양이 많은데 어쩌겠냐. 스텝 1 안 해온다고 해서 뭐